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이렇게 로봇 고등학교에서 또 대한민국의 로봇의 미래들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가슴이 좀 뿌듯하고요. 지식 재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하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서울 로봇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준비한 제2회 지식재산 토크 콘서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역사 속 인물을 소환해드릴 역사 교육 크리에이터 최한나 씨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와 관련된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 한나TV의 최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한나TV 이렇게 쳐보면 만나실 수 있죠. 네,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 패널 소개 올리겠습니다. 역사 속 인물이 살던 배경에 대해서 들려주실 역사학자 방기철 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선문대학교 역사문학 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역사 속의 또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이야기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 속 지식재산 가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유경동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IP전략 컨설턴트 유경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 모르시는 점 이런 거 풀어드리러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좀 상기되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을 보다 보니. 여기 군대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식재산 발명품에 얽힌 얘기를 들려주실 한국발명문화연구소의 왕연중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발명문화기획연구소 왕여중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식재산 토크 콘서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식재산이 뭔지는 알고 계신 거죠? 네, 아마 약간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특허, 아이디어에 대한 재산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재미나게 이 지식재산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듣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지식재산일 겁니다. 지금 앞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휴대폰 촬영 도구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이것들이 모두 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 발명해낸 아이디어고 지식재산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역사 속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리고 또 토크 내용 듣고 퀴즈를 내서 여러분께 선물도 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따끈따끈한 제2세대 에어팟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예, 좋은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기 함께 잘 들으시면 퀴즈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로 그리고 페이지로 들어가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상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어떤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할지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보시죠. 인류의 오랜 꿈이던 우주 탐사를 실현하고 자동차와 비행기만 있으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 눈부신 속도로 발전한 교통수단 덕분에 오늘날 우린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죠.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세상.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모든 것은 바퀴의 발명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된 바퀴는 자동차 문명의 시조입니다. 다빈치가 만든 태엽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부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차, 말에 의지하지 않고 달리고 싶어 만든 자전거와
나무바퀴보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발명한 공기 타이어까지 바퀴의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해왔죠. 자전거 수리점을 하던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의 역학 원리와 부품들을 이용해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첨단 기술로 구현된 항공기로 발전합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갖가지 발명품들. 그 대부분은 수세기에 걸쳐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재산들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력. 그 답을 찾아가는 노력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만들었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꿨죠. 세상을 더 편리하게, 더 이롭게 바꾸고자 노력했던 이들과 그 결실로 탄생한 지식재산. 지금부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 역사 속 히어로들을 만나볼까요? 박수 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의 주제는 역사 속에 숨은 지식재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일상생활 속 지식재산 탄생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지금 영상 속에서 여러분 잠깐 보셨습니다만 바퀴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역사 속에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식재산을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하나씩 그 영상 속에 라이트 형제 얘기가 잠깐 네. 나왔었거든요. 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죠? 네. 이 라이트 형제는 원래는 자전거 수리공이었대요. 시골의 작은 자전거 수리공이었는데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기 역학 원리를 이제 자전거에서 기인해서 만들었고 부품도 만들어서 최초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근데 그 라이트 플라이어 1호를 1903년 이제 12월 17일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무섭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네. 비행하다가 떨어지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에 타는 거를 라이트 형제 중에 누가 탈지 어떻게 정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아, 네, 그래요? 저요 나왔어요. 저요 나왔어요. 선물도 없는데. 예. 어떻게 탔을까요? 비슷해요. 맞아요. 가위바위보. 동전 던지기로 앞면 뒷면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정해진 거죠? 네, 예. 왜냐면 살짝 서로 타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네. 죽기 싫으니까. 어쨌든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발명이 된 것이죠. 네. 네, 그렇군요. 1903년이면 이제 100년이 넘은 얘기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원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전거는 이제 이미 탄생이 됐던 건 거죠? 예,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기 그 우리 찰리 채플린 영화 보면 자전거 타는 모습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 서양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자전거가 들어온 거는 1890년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탔다고 해요. 그리고 1894년도의 기록을 보면 서양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요. 그럼 한국인은 최초로 누가 탔느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 1894년 고희성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1896년 고희성이라는 얘기도 있고 서재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입으로 전해지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1898년 윤치호가 그 통타이어 자전거를 이제 처음 수입해 와요. 그러면 이건 이제 명확한 사실인 거고요. 자전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 평양에서 서울까지가 480km 정도 돼요. 거리가. 근데 이 자전거를 타고 1박 2일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니까 이 자전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축지차. 축지법에 네, 축지차. 그다음에 뭐 나르는 새, 뭐 괴물차 이렇게 불렀고요. 또 하나 이제 저절로 간다 그래서 자행차라고 불렀어요. 그게 아마 지금 자전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자전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으니까 그렇죠. 굉장한 발명품이 됐었겠죠.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 박물관도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자전거의 변천사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한나 씨가 설명을 네. 해주실 겁니다. 저희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죠? 네. 네, 자료죠? 사진으로 네. 보도록 할게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귀족들의 장난감이었어요. 자전거가 처음으로 귀족이 만듭니다. 바로 프랑스 시브라 백작이 만들었는데, 넘어갔어. 아무튼 말처럼 생겼었잖아요. 아까 핸들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라이진에는 이제 처음으로 핸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없었고요. 이제 핸들이 장착되고 나서는 그 전에는 싱싱가처럼 이렇게 밀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페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벨로시페드라고 페달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힐이 클수록 또 빨리 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금의 공기 타이어 던롭이 나오면서 그 공기 타이어는 지금의 자동차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지금 오늘날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자전거가 그런 뭐라 그러지? 스피드하게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5단부터 10단, 12단까지 네, 많이 기어도 있으니까요. 있고, 정말 네. 다양하게 변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식재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처음에는 핸들이 없었고 네. 페달이 없었고 하나하나 장착이 되거든요. 시대가 흘러감에 그쵸. 따라서. 이것 자체가 이제 지식재산이 될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뭔가를 발명을 한다고 그게 전부 다 지식재산, 즉 재산,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크게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걸 충족해야 합니다. 네. 좀 말이 어려워지는데 신규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진보성은 있었다 해도 뭔가 진화하고 발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면 이거는 진보성이 인정이 됩니다. 네. 우리 한나 크리에이터께서 말씀해주신 자전거를 예를 들면 네. 처음에는 핸들이 없었잖아요. 그냥 앞으로만 갔는데 핸들이 만들어지면서 방향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진보한 거죠. 그리고 발을 굴려서 앞으로 갔던 걸 페달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진보성, 신규성이 모두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딱딱한 나무밖에였는데 여기다가 고무를 대고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해서 쿠션감이 있고 착용감이 좋게, 승차감이 좋게 만들었다면 이거 역시 진보되고 진화한 기술이 됩니다. 네. 흔히 우리가 발명을 하려고 해서 제일 힘 빠지게 하는 말이 너 그거 다 있는 거야.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조그만 거 뭔가 하나라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면 여러분의 지식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스티브 잡스도 그 얘기했잖아요. 새로 발명한 건 없다. 그러나 라디오, 인터넷, 전화기 다 섞은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아이폰을 이제 탄생시킨 네. 건데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 그것이 지식재산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수건. 아마 여기 로봇고등학교 학생들이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하니까 관련해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새로운 것을 창작시키는 것보다는 네. 더해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상생활에서 특허를 받은 그리고 발명품으로 크게 인정받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텐데 소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을 만한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있는 학생들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 뭘로 보십니까? 네. 떼수건. 솔수건. 이태리 타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태리 타월입니다. 자, 이 간단한 발명이 사실은 간단한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이태리 타월 발명은 우리나라를 빛낸 10대 발명에도 선정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생활 필수품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발명품이 처음 발명될 때가 60년대입니다. 60년대에 이 발명품을 가리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값진 발명이었죠. 지금은 아닌데요.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오직했으면 그 목욕탕 한 번 가는 것을 큰맘 먹여 갈 수 있었을까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전신의 몸을 다 벗기고 와야겠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걸 지켜보고 발명하게 된 사람이 김필곤 씨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들이 목욕이 힘들어하고 때를 벗기는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때를 좀 벗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온갖 섬유 소재 이런 섬유를 다 모아서 실험에 들어갑니다. 실험하고 그러다 어느 날 이태리에서 생산된 비스코스 네이온이라는 섬유로 이런 수건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이태리 타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태리에서 발명된 이태리산 섬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태리 타워가 불렀죠. 근데 이것이 발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마땅한 이 목욕 도구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수건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속에 수건 속에 돌을 집어넣어까지 문질렀습니다. 바로 이때 아주 이렇게 예쁘고 값도 싸고 때가 잘 문질러지는 이 이태리 타월이 발명됐으니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네. 생산되자마자 날개좋든 듯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돈도 많이 이것은 벌었겠고요. 끝이 예.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네. 이게 특허 등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네. 기간 독점 생산까지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예, 정말 이런 아이디어가 그렇습니다. 예. 이 김필곤 씨는 이 발명 하나로 아주 큰 돈을 받았다는데요. 네. 흔하지 않아요. 잘 팔리죠. 특허 등록까지 받아서 독점 생산.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왜 이태리 타월인지도 여러분 알게 되셨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발명된 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니까 대단한 발명품이긴 하죠. 예. 떼돈이네요. 그렇죠. 떼돈이네요. 정말. 예. 아, 저는 얼마나 떼돈을 돈을 벌었을지 벌었습니다.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떼돈. 그 때밀이 수건 얘기를 하고 있자니 목욕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그 아시아권에서 공중 목욕탕을 많이 가는데 예전부터 목욕탕이라는 그 습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통이 있었나요? 지금의 공중 목욕탕과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삼국시대 그 국왕들이 온천에 가서 목욕한 얘기들이 있어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민들도 이제 아마 온천욕을 했을 거고 이게 일종의 이제 공중 목욕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다 좀 대중적인 거는 이제 조선 시대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려 후기에 시비법이 들어오죠. 네. 그럼 이제 거름을 주게 되는데 거름을 주는 게 여러분 뭐를 주죠? 똥. 그거로 하죠. 그래서 거름을 줄 때 똥장군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똥지게에 지고 논이나 밭에 가서 거름을 주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한두 방울 튀어요.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면 뭐 난리 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거름은 보통 한 마을에서 같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름을 주지 않은 사람들도 몸에 냄새가 배요. 그래서 거름 준 날은 마을 사람들 전체가 시냇가로 가서 목욕을 합니다. 다 같이. 예, 네. 근데 이게 원칙이 있어서 여성들은 상류에서 목욕을 하고요, 남성들은 하류에서 목욕을 해요. 네. 이거 아마 그러면 지금의 공중 목욕탕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그러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함께 목욕을 했으니까요. 뭐 목욕탕이 아니더라도 함께 목욕하는 공동 목욕이라는 그 전통이 있긴 있었네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거름 주는 네. 날은 다 같이 가서 있습니다. 거름 네. 주는 날, 네. 네. 그리고 여성은 상류, 남자는 하류,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목욕탕 얘기를 또 해봤는데요. 사실 그 목욕탕 갈 때 속옷 다 챙겨 가시죠? 갈아입어야죠. 네. 별로 이렇게 안 갈아입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 예, 속옷을 보통 챙겨갑니다. 네, 네. 아무래도 깨끗이 씻고 나면 깨끗하게 갈아입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즘 잘 입는 물론 사각 팬티도 있습니다만 삼각 팬티도 아주 대단한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아마 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요즘 사물 역사, 유래에 네. 대해 관심이 많은데 삼각 팬티는 왠지 서양에서 만들었을 것만 같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삼각 팬티는 1954년 일본에서 사쿠라의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50대 중반의 할머니가 손주가 이렇게 여름날에 그때는 반바지 형태의 팬티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더워하니까 얘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테트론이라는 좀 얇은 섬유를 뚝딱뚝딱 잘라가지고 고무줄 껴서 삼각 팬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활동하기도 편하고 땀도 차지 않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특허를 내고 또 엄청나게 또 팬티 장사로 돈을 벌게 됐다고. 일본어로 빤스 맞아요. 맞죠? 네. 빤스. 네. 저희 할머니께서 맨날 빤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고무줄로 이렇게 만드셔서 네.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그 면으로 하얀색 면으로 검은 고무줄을 만들어서 입었던 네. 그런 어머님들이 계셨어요. 네. 저도 그걸 본 세대긴 한데 어쨌든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특허내고 지식재산으로의 가치를 가져가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이 사쿠라이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 거기까지는 딱 훈훈한데 네. 실제로 일본 특허청 문헌을 찾아보면 이 할머니가 처음에 이 매크로라는 첫 삼각 팬티를 출원, 즉 특허 신청을 한 이후로 수년에 걸쳐서 비슷한 특허를 일정 기간 계속 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거죠. 할머니치고는 굉장히 사업 수완도 있으셨던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시장에서도 상품화가 되다 보니까 토요 레이온이라는 일본 당시의 굴지의 의류 업체에서 이 할머니가 갖고 있던 특허권을 라이센스를 주고 삽니다. 그게 연간 한 당시 돈으로 한 30만 엔, 오늘날로 보면 수억 원은 될 거예요. 을 주고 와. 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기술 고문이라는 직책까지 드려요. 결국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서 처음 시작하셨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사업 비즈니스 감각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받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곳에 계신 그 로봇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그 로봇이 어떻게 하면 진화할 수 있을까, 어떤 더 좋은 능력을 갖고 있게 할 수 있을까, 기술 개발에 치중을 할 텐데 지식재산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상용화시키고 상업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아하셨으니까 돈 얘기에. 네. 비즈니스 그렇습니다. 감각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지식 재산이 되는 거는 어쩌면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아이디어는 조금 불편한 거 약간 개선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간단하고 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오늘 전문가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 이 제품은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 이런 제품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님 먼저 방금 부탁드릴까요? 상용화 상품성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몇 장 쓰고 왔는데 이 포스트잇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네. 예. 이 포스트잇이 처음 개발된 건 3M에서 한 연구원이 저점식, 그러니까 실제로 막 강력 본드처럼 딱 붙어서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막 하는 걸 개발한 게 아니라 저점식, 붙었다 바로 됐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접착제를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네. 근데 만료해 놓고 보니까 이걸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접착제는 강력해야 되거든요. 강력해야 접착제고 본드인 거죠. 근데 이 약한 접착제를 어디 쓸 데가 없어가지고 특허까지 다 내놨는데 그냥 3M의 서랍 속에 그냥 묻혀 있었던 게 한 1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어떤 연구원이 그걸 메모지 뒤에 붙여서 활용하는 지금의 3M의 포스트잇을 완료시킨 거죠. 네, 네. 상품화 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20세기의 10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 포스트잇입니다. 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공부할 포스트잇에 때. 대한 발명 그 스토리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명은 했는데 그게 상업화로 이어지지 못해서 지식재산 가치로서의 역할을 10년 동안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학생들한테는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좀 들어볼까요? 방기철 교수님은 어떤 제품을 좀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뭐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저는 네. 그 우리나라 그 생활가전 아까 제가 이제 시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네. 빨래 생각이 났는데요. 그 우리나라 생활가전이 만들어진 순서를 보게 되면 라디오가 제일 먼저예요.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밥솥, 그다음에 에어컨. 그리고 나서 이제 1969년 금성에서 세탁기를 처음 이제 네네네. 만들었는데 그 세탁기를 처음 그럼 발명한 사람은 누굴까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또 드네요. 정말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의 네. 손을 많이 줄여준 네. 가전제품이거든요. 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소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세탁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또 준비를 했잖아요. 네, 보면서 설명 자료가 보겠습니다. 네, 뜯겨보겠습니다. 자료 볼까요? 네. 예, 뜨고 있습니다. 저 자막에 나온 대로요. 이게 1876년에 아리안테나 잡지에 실렸던 광고입니다. 손세탁과 세탁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네, 아르헨티나에서 나온 잡지였고요. 1890년에 그 발명되었던 이 세탁기. 이 상표명은 여성의 친구였습니다. 여성의 친구. 역시 여성의 그러네요. 친구. 네.
이 빨래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재밌다. 여성의 친구라는 예. 게. 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좀 다르고요. 이게 네. 1908년에 발명된 이 피셔의 세탁기. 아, 이때 전기 세탁기가 발명된 겁니다. 아, 이때 이제 전기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모터가 있는 거 네. 같아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마이크 나갔다. 금성사가 생산한 백조라는 세탁기입니다. 아, 백조라는 네. 세탁기. 자, 우리 이제 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세탁기에 대해서 최초로 특허를 받은 사람은 1797년에 미국의 브릭스였습니다. 네. 이 브릭스가 이 특허를 받은 세탁기는요, 세탁기 안에 빨래판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 빨래판 위에다가 세탁물을 넣고 비누를 넣고 물을 넣어서 섞이면서 이 오물, 즉 세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겁니다. 참 원시적이죠. 자, 그 다음 현대적인 감각을 갖춘 세탁기가 바로 1851년에 킹이 발명합니다. 킹의 세탁기는 드럼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탁통을 손으로 돌려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팔 운동. 예, 팔로 네. 돌리는 거예요. 네. 헬스기군데요. 그리고 세탁기 발명에는 참 그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고 또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1890년대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이 사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일주일에 하루를 빨래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빨래의 날. 자, 이날은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땀 흘려 빨래를 합니다. 이걸 바라본 그 마을의 주민 파카라는 청년이 저 빨래를 저기 사람들이 땀 흘려 할 게 아니라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 또는 기계가 없을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번에는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세탁기가 발명됩니다. 이 파카는 아까 그 봉기의 그 세탁기인 건가요? 네. 예. 전기로 된 건 아까 저 앞에 쌍으로 쌍 네, 네, 그거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카가 이 발명을 한 다음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주 큰 호텔을 찾아갑니다. 지배인에게 내가 발명한 세탁기를 좀 사용해 보십시오.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지배인은 그 세탁기를 실험을 합니다. 그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 성능에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호텔에서 그동안에 이 세탁 업무를 했던 14명의 종업원을 해고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요즘에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진정한 세탁기, 아까 그림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1908년에야 나옵니다. 1908년에 미국의 피서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요. 네. 이 세탁기의 광고가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뭘까요? 여성 해방이었습니다. 아, 아, 여성의 역시 방. 그러네요. 네. 네. 세탁기는 이어서 1930년대에는 여기에 타이머가 부착되고 그 다음에 50년대쯤 탈수 기능이 추가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네. 그리고 현대 세탁기에 이게 된 거죠. 우리 여기 이 서울 로봇고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지금에 나온 세탁기보다도 한 단계 발전한, 예를 들면은 세탁물까지 수거하는 로봇 세탁, 이걸 한번 발명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네, 발명했다면 사실- 대박 예. 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지난 겨울에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는 런드리봇이라는 로봇이 런더리부. 런드리봇이 실제로 공개가 됐습니다. 아. 네. 사실 뭐 세탁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요즘은 아기 빨래 위주로 네. 유아 세탁기. 그렇죠. 유아 세탁기도 있고 뭐 건조기도 이제 새로 발명이 돼서 네. 정말 먼지 싹 없애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과거 속에 또 역사 속에 발명품을 좀 되돌아보면서 나도 좀 편리함을 찾아가면서 개발 좀 해봐야겠다 이런 독려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점심시간 이후라서 네. 피곤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댓글도 좀 읽어드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께 퀴즈를 내서 또 에어팟 2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네. 아! 네,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댓글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댓글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본인의 전화번호를 쓰신 분도 계십니다. 네, 네, 네. 네. 뭐 뒤에 3718님이 전화번호를 써주셨으나,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오 드디어 시작한다. 그리고 퀴즈 빨리 내주세요.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또 스타벅스 커피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나 예뻐요 이승훈 학생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훈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지금 216개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기 저희가- 실시간 댓글을 남기면 또 선물을 드린다고 하죠. 네, 그런데 시스템이 그 네. 216개가 다 지금 올라오질 않고 있어서 저희가 네, 점검하고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고요. 제 퀴즈 바로 넘어갈까요? 네. 네, 저희 감독님들 퀴즈 준비되셨으면 퀴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팟 1개 이후에도 퀴즈 2개 더 남아 있고요. 손을 먼저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작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지정을 해드리고 답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정답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해드리면 일어나셔서 정답을 크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히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맞히신 분은 그대로 계시면 저희 피디님이 함께 여기 네 에어팟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저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함께 보시죠. 네. 최근 아마존에서 뜻밖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알고 계신데 제가 귀도 굉장히 밝아요. 지금 가장 앞쪽에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학생이 네 일어나셔서 예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답은 2번. 잠시만요. 정답은 땡입니다. 2번 아니고요. 네. 잠시만요.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예. 네, 지금 뒤돌아보시는 분. 예, 네. 그분이십니다. 일어나 봐 주세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1번. 땡. 네, 들었어요. 저희가 문제는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들었어요. 세 번째 분 들었고요. 최근 아마존에서 뜻밖의 한류를 몰고 온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아닌 것인데요. 네, 지금 세 번째 줄에 네, 손 내리신 분. 네, 저 지금 예, 일어나셔서 정답은요? 네? 몇? 이쪽에서도 좀 하자. 아니, 여러분. 네, 잠시만요. 봤어요. 네. 예시가 5개인데. 여러분 네. 찍지 말고 생각을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뒤에. 저 네, 이쪽에. 뒤에. 지금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분. 네, 맞아요. 네, 정답은요? 예, 맞아요. 지금 저희 하시는 뒤돌아보시는 분. 너 맞아. 아니, 지금 네, 뒤돌아보시는데. 정답 땡. 그거 네. 아니에요. 그 뒤에. 네, 이쪽에. 뒤에 계신 분. 야, 알고 모르나? 정말 못 맞히시네요. 저기도 검은색, 네. 이 검은색 이 친구. 네, 그러면 최하나 씨의 예, 네. 직관으로 어디요? 검은색 이 친구. 네. 네, 정답은요? 4번 아니에요. 뛰지 마세요. 네, 정답은요? 네, 5번 정답입니다. 아니. 애들 무서워.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네, 아니. 열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너무 열정적이어서. 열정적이다. 네, 에어팟 2세대 네 선물로 드리겠고요. 박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무작정 손을 들기보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이 네, 좋겠는데요. 여러분 너무 찍지 지금 마시고요. 문제가 아마존에서 뜻밖의 한류를 몰고 온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이라고 아닌 것은. 네, 질문을 드렸는데요. 삿갓과 호랑이 담요, 호미, 돌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나 씨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친구들. 네, 가장 많은 네, 학생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 있는 친구들. 네, 것은 네, 어떤 집중. 게 있을까요? 네.
네, 여기 보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존에 우리나라 거 중에 되게 대박난 상품들이 많은데요. 특히 갓은 여러분들 넷플릭스 킹덤 보셨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좀비, 뭐 연기력, 뭐 CG 이런 거 말고 오 마이 갓, 갓에 너무 멋있다고. 저 모자 뭐야? 사고 싶어. 모자 멋있다. 한국은 모자의 나라 이러면서 갓이 대박이 났고요. 네. 지금 인사동에서도 팔아요. 그리고 호랑이 담요도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따뜻한 우리 어렸을 때 덮었던 거. 그다음에 호미는요. 서양은 얘들아 네, 서양에는 이렇게 조그만 모종삽인데 이렇게 긁는 호미도 엄청나게 대박 상품이라고 합니다. 돌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기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외국 나가면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김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기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죠. 뭐 우리나라 쿠션 팩트도 있고. 친구들 뭐 아는 거 있나요? 네. 어떤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박 난 거? 치맥. 치맥. 어쨌든 예를 들면 아. 호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모종삽으로 온 힘을 넣어야 되는 것보다는 긁는 게 훨씬 더 그쵸. 힘을 덜 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식 재산이 되고 발명품이 되고 또 세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치를 인정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나누기 전에 댓글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선구님께서는 진짜 어렵게 생각했는데 재미나게 접근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겠고요. 지식재산 쉽게 알아가서 좋아요라는 댓글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적이 그렇죠. 지식재산 특허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한류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과거 속의 발명품들이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선조들이 남긴 대표적인 발명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종대왕 때 세계 최초로 수국이가 발명된 건 잘 알고 있죠? 네. 그럼 수국이를 정확하게 몇 년 몇일에 발명을 했냐 이런 건데요. 이 1442년 5월 19일에 발명이 됐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 날을 기념해 가지고요 발명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 2년 전에 제 52회 발명의 날과 특허청 개청 40주년을 기념해서 특허청 패친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선정한 우리나라를 빛낸 10대 발명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1위는 1위?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야, 역시 그럴 한글이죠. 거예요, 한글. 세종대왕이 네. 만들어낸. 2위는 거북선, 네. 3위는 금소갈자, 4위는 온돌순이었습니다. 온돌이요? 예, 온돌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네요. 1, 2, 3위는 우리가 이제 예측을 했던 것이고 이 온돌의 경우에는 물론 훌륭한 발명품이긴 합니다만 생각지 못했던 거기도 해요. 근데 서양인들도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네. 네. 좀 여쭤볼까요? 온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요? 네. 온돌은 그 신당서에 이미 등장해요. 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도 온돌을 이제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부자들이 온돌을 쓰는 게 아니라 민들이 온돌을 써요. 네. 귀족들은 왜냐면 이때 입식 생활이었으니까 그 풍로를 놓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우리가 자식으로 변해가게 되는 건데 온돌의 최초의 형태는 이제 쪽구들이라고 해요. 쪽구들이 뭐냐면 한쪽 구석에 흙으로 이렇게 침상을 만들고 한쪽에만 이제 그 불을 때는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온돌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죠. 네. 이것이- 지금 자료가 아, 나오고 예, 있어요. 요런 형태입니다. 예. 한쪽만. 한쪽 구석에 이렇게 흙으로 침상을 만들고 아직 구들장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난로 같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 지금의 온돌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조선 시대까지도 일반인들이 온돌을 못 써요. 왜냐하면은 구두를 놓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땔감을 이제 계속 떼야 되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종실록에도 보게 되면 온돌을 금한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온돌을 언제부터 우리가 다 쓰게 됐냐면 17세기 이후의 얘기예요. 17세기에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소빙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그 난방이 필요한데 춥다 그래서 갑자기 멀쩡한 집 때려 부시고 온돌 깔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 기후가 이상 기온이 오니까 농작물이 안 자라서 기근이 이제 심해지고요. 그다음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조일 전쟁, 조천 전쟁을 벌였던 것도 이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역사학에서는 이거를 17세기 위기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 파손된 가옥을 다시 신축하고 복원할 때 그때부터 온돌이 깔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온돌을 쓴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온돌이 깔리면서 이제 우리가 입식에서 좌식으로 문화가 바뀌죠. 그러니까 따뜻한 바닥에 넓게 앉을 수 있는 게 존엄한 거예요. 아.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책상 다리라고 해서 넓게 앉고요. 그 아이들은 이제 좀 좁게 무릎 꿇고 앉는 형태로 다리 펴고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죠. 건방진 거죠. 그렇구나. 그 따뜻한 온돌 바닥에 이제 면적이 많이 닿는 것이 어르신들이고, 그렇죠. 저는 네, 거죠. 가능한 거고, 네. 네, 어린이들은 무릎을 꿇고 앉고,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발명품이 이제 우리의 그 문화를 좀 바꾸는 계기도 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특허 제도가 좀 잘 돼 있었다면 이 온돌도 또 다른 특허로 지금까지도 지식재산의 가치를 풍요롭게 누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그 특허 제도가 잘 정착이 되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특허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온도를 세계화시키고 또 상품화시킬 수는 없었죠. 아. 네네네. 네. 예전에는 그러면 뭐 이렇게 특허 관련해서 청원을 넣는다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 과학기술이 좀 퇴보하는 일종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실은 더 나가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특허 제도를 더 빨리 도입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아. 1882년 그러니까 고종 19년 때 얘기인데요. 우리가 종두법으로 잘 알고 있는 지석영 선생님이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허 제도라는 걸 도입해야 된다고 당시 고종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네.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 고종 황제가 그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급진적인 제도였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뭐 가정법만큼 쓸모없는 상상도 없지만 만약 그때 우리가 특허 제도를 받아들였다면 일본보다 더 빨리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을 좀 식민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즐거운 상상도 잠깐 해봅니다. 그렇죠. 뭐뭘 알면. 무기 개발했었어야 네. 되는데. 그랬다면 하면 즐거운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상상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여러분은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보면 어떤 왕이 가장 그 발명이나 특허 관련해서 특출났다. 그렇죠. 오. 예. 우문현답이죠, 뭐. 네. 네. 누구요? 논개? 뭐? 소통을 좀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세종대왕을 꼽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예. 세종대왕 때가 가장 활발한 여러 가지 발명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치국이도 있었고 가장 우수한 발명 한글이 있었죠.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타자 몇 정도 나와요? 진짜 요즘 애들 빠르잖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스마트폰. 원래 이렇게 카톡 같은 거 하면 친구들 진짜 빨리 하던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한글 때문이죠. 왜냐하면 중국어는 타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중국어는 영어로밖에 안 돼요. 소리 나는 식으로.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을 발명했기 때문이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정간보라고 하는 악보도 세종이 만들었고 네. 세종대왕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스타일의 그런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게 그때가 아마 최고의 우리나라 발명 쪽으로는 제일 앞서갔던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정약용 선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유배 갔어요. 그렇죠. 정약용을 지금 정약용도 어쨌든 네. 인물로 치면 제 정약용이죠. 네. 정약용은 책을 많이 냈어요, 여러분. 책도 하나의 지식 재산입니다. 네. 저작권. 근데 정약용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실 정조가 죽고 나서 루저가 된 거죠, 사실. 유배 가고 나서 아마 이를 갈면서 아니면 그냥 막 술이나 마시고 인생 놓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책을 500권이나 썼어요. 네. 대단한 거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00권을 쓰기 힘든데 그래서 보기도 복숭아뼈가 힘들 것 같은데요. 못 쓸 것 같아요. 복숭아뼈가요. 하도 앉아서 뼈 저기 써서 여기 튀어나온 복숭아뼈가 드러날 정도였대요. 오.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버지 왜 그렇게 책에 집착하고 책을 쓰시냐고 했더니 내가 만약에 책을 쓰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유배간 죄인으로밖에 역사 속에서 기억이 안 될 거다. 하지만 후세의 사람들은 나를 책으로 기억할 거다. 아. 저는 그 부분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네. 책을 내야겠다. 예, 저도 그래서 예,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들만의 특수 기술이나 로봇에 관한 책도 내고 뭔가 이렇게 남기는 그런 거를 좀 그것이 발명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 책을 네. 준비하고 계세요? 아, 저 한나의 역사 스캔들 책을 냈습니다. 아, 나왔군요. 나왔군요. 네. 아, 네. 깨알 홍보를 또 이렇게 또 예, 해주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여러분 구독, 네, 네. 역사 스캔들. 아, 정말 네. 500건은 아니지만 나만의 그 기술 개발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연구 성과를 책으로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네요. 네. 네. 정약용 그 지금 선생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쩌면 루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지금 시대 같았으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맞아. 예. 후손들이 정약용의 후손들이 저작권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예. 그런 맞습니다. 예가 있지 않을까요? 지식재산의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그 값어치를 한번 어리마기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도 저는 이제 교과서 안 본 지 오래돼서 요즘도 교과서에 피천득이나 황순원 작품이 맞아요. 실리나요? 황순원의 소나기. 소나기 네. 지금도 실리나요? 네. 이분들 후손들이 매년 한 번씩 모입니다. 회의를 해요. 아. 각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각 인쇄 매체에 실리는 자기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되겠죠. 이분들의 저작권을 올해는 얼마 받을지를 와. 그 회의에서 결정을 아,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말로 개꿀이네요. 최고다 최고. 그럴 수 있는 게 특허 같은 경우는 출원 그러니까 특허를 내가 이거 내겠다고 신청한 이후로 보통 한 20년 정도예요. 와. 자 그런데 이런 그 책이나 이런 창작물, 노래, 음악 같은 경우는 창작자의 사후 그러니까 피천득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사후 70년까지입니다. 70년이면 한 2대, 3대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투자가 될 수 네, 있겠네요. 그 정도로 크리에이티브한 거에 가치를 많이 주는 그런 면이 좀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뭐 정약용 선생이 돌아가시고는 7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네. 네, 안타깝네요. 뭐, 예, 특허권이 있었다고 해도 좀 지금까지는 이어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네. 그 지식 재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쯤 해서 예 댓글 좀 살펴보고 또 퀴즈 시간. 맞춰볼까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질문을 다 듣고서 손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그랬으면 아나운서분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끝나고 자 손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댓글부터 지금 살펴볼 텐데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 추첨해서 또 스타벅스 커피권 드리고 있습니다. 김하연님께서 정말 아이들부터 보는 저도 이해 쉽게 하고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지식 재산을 좀 더 쉽고 지금 재미나게 이렇게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네, 많네요.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한나 씨가 계셔서 아이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발명품 최고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아마 그 기대를 여러분께서 한 몸에 받고 계세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역사 속의 발명품은 이제 여러분께서 만들어내실 예정이니까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의미 제대로 인지하고 가는 시간입니다 라고도 주셨고요. 나한빈님께서는 연락주세요 기다립니다. 남성분들 네. 네 저희를 통해서 예, 또 그 사랑의 지식재산을 날려주고 계십니다. 네 지식재산의 가치도 함께 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존경합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김동환님께서는 사야겠는 걸 하셨어요. 아까 홈이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사야겠는 걸.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께 에어팟 2 드리는 퀴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손 드세요. 아무래도 한 번에 봐야 되니까 제가 질문 영상으로 이번에도 질문을 드릴 텐데 질문 드리고 모두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올려주시면 가장 빠른 분께 예, 네, 그 답변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상으로 퀴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앞치마, 2번 지금은 예. 이렇게 하면 저희가 퀴즈를 들을 수가 없어서 뒤쪽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하나 둘 셋 함께 드리겠습니다. 1번 앞치마, 2번 패딩, 3번 방탄조끼, 4번 떡바지. 정답을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맨 뒤에 방금 뒤돌아보시면 예 맞습니다. 네. 정답은 패딩이요? 네, 여기 앞에 정답은 3번 뭐야? 방탄조끼 정답입니다. 네, 저희 선물 드릴게요. 저희 PD님께서 함께 갖다 드릴게요. 급한 마음에 막 나오시려고 하셨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에어컨 사용하시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네, 우리 로봇이 함께 음성을 낼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줄에 앞쪽에 계세요. 네.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멋진 또 발명품 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흥선대원군 때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네, 사실 알고 요즘 계셨어요? 네. 방탄소년단이 엄청 인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에 방탄조끼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흥선대원군 때는 워낙 쇄국 정책을 했고 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지만 흥선대원군 때 방탄조끼 면제 배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탄조끼 원리가 이런 아라미드 섬유로 이렇게 딱 총격을 막는 그런 건데 그 네. 원리가 똑같대요. 근데 근데 그때 당시 사실 서양에서는 아이언 갑옷 아시죠? 쇠로 된 거. 네. 그런 막 되게 무거운 거 그런 갑옷만 있었었는데 이런 식의 면제 갑옷을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옛날에 마젤란이 여러분 어디서 죽은지 아세요? 세계에 한 바퀴 이렇게 세계 최초 일주한 마젤란. 네. 필리핀 세부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부에서 죽은 이유가 아이언 갑옷을 입고 와가지고 더워가지고 벗었을 때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기후가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갑옷이 근데 이게 상용화 됐나요, 교수님? 상용화 됐나요? 저게 이제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총알을 솜이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겹을 늘려가요. 그래서 저기 12겹까지 되면서 총알을 이제 막게 됩니다. 12겹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저거 입으면 일단 몸이 좀 굼떠서 움직이기가 힘들고요. 네. 저거 입고 이제 군사들이 돌아다니면 코 흘리면서 쓰러져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더워서. 덥고. 네, 12겹짜리 소못이니까요. 그리고 저게 비가 오면 쓸모가 없어요. 무거워지겠다. 당시 화약 무기를 사용하는데 이 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에 약해요. 타버리면 안 네,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용화에는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갑옷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저게 저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서양의 과학기술에 맞서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다. 노력을 했다. 이런 실험 정신을 네. 우리가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단계별로 성장을 하면서 또 다른 아이디어가 덧붙여지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흥선대원군 때 서양 배랑 싸우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오리라든지 뭐 이런 그 깃털을 배에 붙이고 악유로 붙여가지고 네. 또 한번 이제 해보기도 해요. 그 기뢰도 만들고 하여튼 다양한 그 과학 기술의 어떤 노력을 네.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부터 문제 그 설명들을 좀 잘 들으셔야 마지막 문제를 또 맞히실 네. 수가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그 한류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과거의 발명품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역사 속에 빛나는 지식재산이라는 이야기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을 바꾼 세계 역사 속 지식재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사에는 인류 문명의 흐름을 바꾼 지식재산 사건과 인물들이 있는데요. 네. 어벤져스 히어로와 연결을 좀 해서 요즘 또 핫한 네. 어벤져스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캐릭터와 가장 어울리는 아. 인물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벤져스에서는 토니 스타크가 제일 인기가 또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약용이 있다면 여기 서양에서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나요? 아, 그렇죠. 모나리자. 화가로 주로 유명한데 사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의학, 해부학, 천문학, 나르는 기구, 비행기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 정말 똑똑한 인물이래요. 네.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도 나올 정도로 다빈치는 자기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비밀 일기를 썼는데 그거를요 좌우반전해서 썼대 영어로. 예. 거울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되게 존경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가 항상 신제품을 개발할 때 다빈치를 거론할 정도로 그의 창의성을 되게 놀랍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니 스타크 정도의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도 생각을 바꾼 사람, 생각을 네. 다르게 한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창의성은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약용이 있다면 서양에는 다빈치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약용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마지막은 좀 그랬지만 네. 세종대왕의 믿음과 또 그 정조 때. 예, 네, 정조의 정조 때 네. 믿음과 그리고 그렇죠, 그 분위기 지원.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다빈치가 또 그때 꽃을 피웠던 이유도 있을까요? 시대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네. 네. 마이크. 꽃을 피우는 거. 네. 네. 마이크가 좀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우리 조상들의 어떤 이게 지시사크를 준다 하면은 우리 조상들로 표현하면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IT 사미가 할 수 있는 거기 활자, 네. 문자, 인쇄술을 발명한 이 조사에게 지시사건 요새 말로는 이 특허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활자, 문자, 인쇄술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부터 산업화에는 뒤졌지만은 세계적 IT 산업으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뿌리가 이 활자, 문자, 인쇄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서 대답은 크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요. 지금 제가 이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신라 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무구정광 단안이교입니다. 네. 네. 네, 잘 알고 정관 계시네요. 하나죠.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1337년에는 직지심체 요설이 네. 발행됐습니다. 이 직지심체 요설은요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입니다. 네. 이것이 확인되고 인정되면서 유네스코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를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직지심체 요절보다도 무려 140년이나 앞서서 발간된 네. 고금 상정 예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금속활자로 인쇄됐습니다. 네. 네. 그 우리 역사 속에 정말 그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발명품들이 참 많이 있기는 그렇습니다. 이 한데요. 고금 상정 예문은요. 네. 그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만든 것보다 무려 200여 년이 맞아요. 앞섰습니다. 아, 그러네요. 결론적으로 우리 민족은요. 네. 이 세계 최초의 이 금속활자 네. 그리고 인쇄술 네. 그리고 인쇄문을 보유한 네. 이 인쇄문화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양의 과학 기술이 조금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특허법으로 보호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네. 서양의 이 과학 기술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네. 특허법입니다. 한마디로 특허법으로 그 오래 전에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의 창작을 지식적으로 보호해 준 겁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세계 최초의 특허법으로 1447년에 제정된 베니스 특허법입니다. 아, 네. 네. 베니스 특허법을 이렇게 원문을 들여다보면요, 지금 법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그 창작을 보유하기에는 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특허법이 있었기에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 앞에 분은 과학자고 두 분은 조각가죠. 네.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의 창작을 보호받으니까 열심히 창작에 매진할 수 있었겠죠. 여기다가 당시에 귀족들까지 이 지원을. 창작하는 사람을 적극 후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그렇다면은 옛 기술은 이런 식으로 보호됐다면 우리 근래 기술은 어떻게 보호됐을까? 최초로 성문화된 특허법은 1623년에 영국에서 제정됩니다. 전매조례라는 건데요. 이 전매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영국에서는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은 세계 최고로 산업이 발전했죠. 이 뒤에 유럽,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이 이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특허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마다 모두 한결같이 영국의 전매 조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특허법 관련해서 우리 그 개발자들이 또 발명가들이 함께 개발한 기술들을 좀 상용화 잘 시킬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좀 잘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가 어벤져스 히어로를 그 모태로 해서 그 발명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경도 작가께서 그 어벤져스 히어로 중에 블랙 위도우를 여성 발명가와 매칭을 해주셨죠. 네, 네,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 누군가요? 이분이? 헤드라머 너무 헤디라머라는 예뻐요. 예.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도 훌쩍 넘으셨을 네. 분입니다. 오스트리아 태생이고요. 15살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도의 나이에 나 연예인 할래 하고 네. 학교를 그만두신 분이에요. 학교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고학으로 독학으로 저렇게 화학, 물리학, 수학을 섭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머리가 있으셨던 분 같아요. 지금 예쁜데 똑똑하게까지 한 뇌생녀네요. 네. 네. 아주 이기적인 네. 블랙 위도우하고 좀 매칭시킨 이유도 있어요? 블랙 위도우처럼 곱고 예쁜데 또 지략이나 머리나 이런 것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쓰이는 그런 와이파이 또 블루투스, CDMA 같은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셔서 특허까지 냅니다. 와, 우리가 그렇게 잘 사용하는 그런 와이파이 기술을 이 예쁜 분이 만들었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네. 같아요. 이분도 책을 저술하셨죠? 아닌가요? 네. 이분도 네. 책 저술했죠. 책 저술하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방기철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을 좀 꼽아보고 싶으세요? 창의적인 인물. 그렇죠. 헐크와 비슷한. 네. 우리 역사에서 창의적인 분들은 여러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면 현대그룹의 창업가 정주영 회장을 꼽고 싶어요. 이분은 일화가 너무 많은데 네. 네.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린다면 한국 전쟁 때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방한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참배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에요. 황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보기 그러니까 잔디를 입혀달라 그럽니다. 근데 겨울에 잔디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망연자실하고 이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정주영 회장이 낙동강에 가서 겨울 보리를 떼와요.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이제 그 묘를 이제 꾸민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이후에 미군의 공사를 현대가 독점을 해요. 그 현대건설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루는 이제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랑 이제 골프를 치기로 했는데 흰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전화해서 흰 눈이 오는데 흰 공이 보이겠느냐? 우리 골프 다음에 칩시다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그냥 나와. 그래서 가요. 갔더니 정주영 회장이 골프공에다 빨간색 칠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흰 눈 사이에 빨간 공이 날아가니까 너무 잘 보이죠. 보인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골프장에 가면 빨간색 계열의 공이 있어요. 주황색 공이 있습니다. 많아요. 색소가지로 그죠? 나왔죠. 그게 아마 시작은 정주영 회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럴 생각이 것 들고요. 같아요.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서산 방주제 공사 때죠. 네. 서산 방주제 공사를 할 때 이제 물을 막아서 흙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위를 가지고 물을 막아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서 이제 바위가 다 이제 막 쓸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포기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정주영 회장이 울산에 있는 폐 유조선 한 척을 가져옵니다. 네. 26만 톤짜리. 그걸 가져서 구멍을 내서 가라앉혀요. 그래서 그 물을 막고 흙을 채워서 서산 방조제 공사를 끝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건축 공법으로 정식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게 바로 폐유조선 물막이 공법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흔히 이걸 정주영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렇군요. 뭔가 정말 좀 여러 가지- 와일드하네요. 네. 전공법이 좀 헐크랑 비슷한 분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어떤 헐크와 닮은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라고 미리 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 정주영 회장을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화들이 좀 있고요. 유경동 작가께서도 소개해 주실 만한 일들이 정규영 있으시다면서요. 회장 일화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헐크와 좀 비슷한 일화가 배포가 엄청 컸어요. 네. 아. 그래서 당시 울산의 현대조선사가 없을 상황에서 없었을 때. 그냥 허허벌판인 상황에서 조선에 대한 배 수주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일화인데요. 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세계적인 투자기관에 가지고 우리나라 지폐 500원짜리 지폐를 딱 보여줍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500원짜리 동전만 보셨을 텐데 옛날에는 지폐가 나왔었거든요. 500원짜리가. 그때 당시 얼마 정도죠? 그러면 500원짜리면 얼마나 됐을까요? 아. 꽤나 큰 돈이었어요. 아. 예. 제가 500원짜리 있을 때 200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이었어요. 아. 기억이 나요. 네. 두 명이서 짜장면 하나 먹고 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정도. 아.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요. 네. 이 500원짜리 네. 500원짜리 앞면에 중요한 건 500원짜리 앞면에 이순신 장군 영정 사진이 딱 있습니다. 네. 영정 아. 그림이. 네. 그 뒷면에는 이순신 장군이 만드신 거북선, 아. 철갑 거북선이 있습니다. 아. 그걸 이제 영국의 그 투자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는 영국보다 더 빨리 철갑선을 만든 아. 민족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투자금을 유치해서 그 돈으로 배도 만들고 조선소도 아, 짓게 지폐에는 그림으로 한 거였구나. 이미 정주영 회장께서는 그 역사 속의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안 되는 건 네. 없다. 해봤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 안 되는 건 없다라고 도전을 하셨던 거죠. 어떤 새로운 일들에. 네, 그게 우리 후대에게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퀴즈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댓글도 또 함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최민재께서는 그 정주영 회장 얘기를 듣고 그 태욱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퀴즈가 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쭉 얘기 들으면서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발명품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되셨죠? 네. 안 주무시고 계셨군요. 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개발품 그리고 발명품 그리고 멋진 로봇을 만들어 내셔서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을 좀 세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퀴즈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네, 주관식이네요. 주관식입니다. 네, 주관식입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로봇 고등학교 학생인 여러분이 로봇 생산하는 기업에 취직을 해서 로봇 만드는 일과 관련된 발명을 하면 땡땡 발명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반짝반짝한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정답은요? 네? 특허 발명? 네, 땡. 힌트를 네, 하나 드릴까요? 뒤쪽에 계세요. 예, 뒤쪽에. 네? 개발 발명 아니고 그 옆에 계신 분 아까부터 손 들으셨죠? 정답은? 네? 로봇 발명 땡. 네, 앞쪽에 예. 네, 지금 네. 특허 발명 땡입니다. 힌트를 하나 네, 줘야겠어요. 앞쪽에.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주시죠. 네. 여학생 계세요. 여학생? 여학생 여학생 찬스. 네, 세 번째 줄 예, 끝에 계신 분 일어나 보세요. 네. 정답은요? 산업 발명? 아쉽네요. 네. 좀 어려울 네, 것 앞쪽에 같아요. 계신 분? 네. 힌트 줘야 될 것 같은데. 지식 발명 아니고요. 자,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과 관련된 발명을 땡땡 발명이라고 합니다. 맨 뒤에 네. 저 쳐다보신 분 일어나세요. 뒤돌아보시는 분 방금. 네. 정답은요? 첨단 발명. 아니고요. 그 옆에 지금 방금 일어나셨던 분? 창작 발명. 네? 창작 발명 아니고요. 힌트를 좀 더 주시죠. 네. 힌트를 지금부터 자.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발명. 아니 너무 열정적이어서 시원하시네. 손 수건까지 들고 계셔서 네 뒤에 수건 들고 계신 학생 정답은요? 정답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다 알려드렸네요.
너무 알려주셨어요. 네, 제가 네. 뭐 갈갈이 그 힌트 주려고 그랬는데. 네. 마지막 에어팟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사실 조금 전에 그 정재훈 직무 회장 발명이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해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직무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네. 이런 겁니다. 바로 이 공무원 그리고 회사원 그리고 단체의 직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발명을 우리는 직무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했다면 개인 발명이죠. 네. 자, 그렇다면 직무 발명은 어떻게 보호를 해줄까? 직무 발명은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통해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발명 보상 제도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아까 여러분이 회사의 주직에서 로봇을 발명했다면은 그 지식상권, 즉 특허권은 회사가 갖는 겁니다. 그럼 좀 억울하겠죠. 그런데 전혀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직무 발명 보상 제도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회사는 권리를 갖고 그리고 발명가는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그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면은 출원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기에서 출원된 권리가 등록이 되면 등록 보상. 또 등록된 권리가 제품화 상품화되면 실시 보상. 혹시 기술이 팔리면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사 고가에 반영해 가지고요 승진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요 전체 발명의 80 내지 90%가 직무 발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자동차 회사에서도 저도 매번 발명의 날을 가는데 신기술을 직원들이 개발하고 발표하고 회사에서 충분한 보상을 하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발명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발명을 할 수 있고 아마 이 로봇고등학교에 함께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창의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으니까요. 귀한 발명품으로 앞으로 개인적인 성장도 누리시고 또 대한민국에 기여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지식재산 인물과 사건은 역사의 흐름까지 바꿔놨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건 조금 전에 그 히어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분들께서 정말 덕질을 하듯이 지식재산 네. 히어로들을 보호하고 우대해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길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식재산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있고요. 페이스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친구 맺기 해주시면 앞으로 오늘 콘서트 내용은 물론이고요. 지식재산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들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소한 이벤트들 계속 마련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3회고요. 영화에서 만나는 재미난 지식재산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유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준비한 제2회 지식재산 토크 콘서트 역사 속에 숨은 지식재산 이야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